반갑습니다. 저번 12월 달 급락장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Q&A를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생각보다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셔서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제가 이거를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제가 질문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말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질문 주신 분은 미국 주식으로는 되게 잘 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한순간에 음봉 전환도 하고 변덕이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손절, 국장 계좌가 어떻게 우상향을 손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K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 좋지 않았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므로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미국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 장에 맞는 이 K 증시에 맞는 전략이 각각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장은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죠. 이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 맞게 각각 시장에 맞게 전략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을 각각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장점부터 보면은 K 증시의 장점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이 변동성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급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또 하락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점에서 상승했다가 눌려주고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모두가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전략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질문하신 분 혹은 해당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모든 종목하고 섹터를 다 비중을 다 똑같이 하실까요?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각 섹터 테마는 기대감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기대감이 다른데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똑같은 비중을 다 똑같이 넣는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게 되겠죠. 혹은 만약에 이거 비중을 다르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절, 한 번에 뭐 칼같이 손절 이런 것들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비중이 다른데 왜 이 손절하고 익절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대입을 할까요? 당연히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적은 거는 그에 따라서 뭐 좀 두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비중이 적으니까 뭐 마이너스 10%가 돼도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반면에 비중이 높은 거는 말 그대로 한 마이너스 2%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혹은 그 기대감에 따라서 비중이 높였다는 거는 처음에 기대감을 높게 본 거였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익절이나 손절에 대한 퍼센트도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승장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승장 때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손절 마이너스 2% 정도 하시고 익절은 좀 더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상승장 때 모두가 다 버는 상승장 때 기준을 잡기 위한 거죠. 그냥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죠. 하락장이고 행보장 때는 다 비중을 다르게 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익절하고 리스크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익절하고 이제 손절을 퍼센트로 보는 것보다 금액을 이제 보면서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하는 것이 이제 금액이 내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상승을 한다. 그럼 그 금액을 익절하는 거고 비중이 각각 다른데 비중 적은 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감당될 수 있는 거다. 그럼 잘라버리는 거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비중 높여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자신이 감당되는 손절 금액 그리고 익절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앞으로 이 뒤에 질문들에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 정형화를 깨부셔야 됩니다. 이 뒤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하락이 많은 장세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이런 적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핵심 뉴스를 그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시는지 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검색 속도가 빠른 이유는 그동안 제가 많이 이렇게 검색이라는 것을 주식에 많이 대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검색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또 장중에 다 앉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속도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시장의 현재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입니다. 결국. 그럼 우리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단어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설정이 결국은 검색 속도와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일들이 시간이 다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 팁 아닌 팁은 현재 이슈의 단어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뉴스들을 보면서 좀 거르고 막 이런 것들은 보다 보면은 빨라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제 개인적인 팁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슈의 단어 이게 은근히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시면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판단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환율이 1,600원을 가고 국내 증시가 폭락한다는 말이 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손절을 해야 합니까? 이게 되게 많았어요. 투자 금액은 6천만 원대이신데 바이오주 투자를 해놓으셔서 손실액은 없으시고 국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좀 깨진 상태이시죠. 코스피가 다시 오를지 코인으로 이거 진짜 많았거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습니다. 주식 말고 코인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 질문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질문 주신 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식하고 코인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주식하고 코인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경우 뭐 하락장세가 오긴 했는데 코인도 하락장세 오면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러면은 주식으로 만약에 주식이 상승장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코인이 하락장이 옵니다. 그러면 코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수익 나는 거 바탕으로 여기 더 사도 되는 거, 아니면 코인 갖다가 수익 나면 여기 거 사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결국 이것도 비중 조절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K 증시를 해야 됩니까? 뭐 나스닥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바로 K 증시 하셔야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주식을 하실 겁니까? 코인을 하실 겁니까? 이러면은 제 답은 둘 다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600원을 갈지는 사실 저는 1,600원까지 가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한다는 말은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자체가 일기 때도 자국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출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거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를 지금 트럼프는 원할 겁니다. 그래야지 수출도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산업도 많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올 거고, 그러므로 1,600원 가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한다라는 거는 지금 기준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횡보를 보거나 박스권 장세를 보는 것이, 이거를 기준으로 전략을 짜야 상승장이 나와도 좀 가능하고 하락장이 나와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환율 같은 경우도 뭐 기준점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1,300원대가 기준이었다고 하면 지금 뭐 1,400원대가 아마 기준이 될 확률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1,600원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되게 살기 좋은 나라고, 저는 폭락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좀 매매가 잘 되실 것 같고요. 1,600원까지 가는 일은 거의 쉽지 않겠다,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분은 손절 시기를 놓치셨고 손절선이 넘으셨대요. 근데 나라가 걱정이신 분입니다. 우파 성향을 갖고 계시고 지금 민주당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한미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가 실현될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 같고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신호가 환율을 말씀하신 분이죠. 계좌 복구를 기다리는 것보다 단기적인 손절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제 정치적 성향은 일단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단기적인 손절 계획을 세우실 거라면 이 손절을 멘징하고 이 다음에 익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뭐 다른 테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단기적인 손절 계획을, 계좌 복구를 기다리는 것과 단기적인 손절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이게 없다면 단기적인 손절을 한다고 해서 계좌가 나아지리라는 그런 법이 없죠. 자, 여기까지 저도 공감합니다.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된다라는 거는 주식과 연결을 했을 때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더 외국 자본이 이탈이 되려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나올 확률이 클지 아니면은 이미 다 때려 맞은 상태에서 하락 횡보 정도가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이게 테마가 형성되는 것이 클지, 이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이거에 따라서 밑에서 지금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저는 이게 아니라 하락 박스권 장세를 여기서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대응입니다. 이거 누가 맞고 예측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나라가 망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없어진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밑에서 어떻게 받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대응이 좀 더 효율적인 거고, 단기적인 손절 계획 너무 좋은데 단기적인 게,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있으시면, 멘징과 수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괜찮죠. 다만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뭔가 테마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수익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은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주동님 따라 현재는 코인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와 별개로 이제 제 브리핑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식 컨텐츠들을 선별하시면서 주식의 흐름 또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테마 안에 어떤 주식이 대장주가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근데 이게 있어요.
테마가 과거에 나온 것들은 과거에 한번 나온 것들은 이 과거 이력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대장급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서 준비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 트렌드는 최근 상장주들,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들이 재료가 붙으면서 그 섹터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최근 상장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최근 나오는 트렌드죠. 이 트렌드를 보면서 정할 수 있고, 혹은 과거 이력에서 대장급이 된 종목들이 선별해서 움직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로봇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 트렌드처럼 최근 상장했던 클로봇 혹은 뭐 시메스 이런 좀 새로운 얼굴들이 상승하다가 다음 이제 상승했던 거는 과거에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뭐 이렌시스, 그다음에 SBB테크 이런 친구들이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대장은 지금처럼 변하는데 과거에 이력이 있는 이런 테마들은 이 과거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는 그런 대장급 종목의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장급 종목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으로 이거는 대충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트렌드랑 파악만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선택은 다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준비를 할 뿐이죠.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강의를 많이 들으셨고 전업으로 전업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기법이야 반복하면은 익혀지시고, 근데 뉴스나 시황적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신다. 어떻게 종목을 매매하라는 거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십니다. 이 앞에 들으신 강의, 자, 언제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들었는지. 만약에 상승장 때 들었는가? 상승장 때는요, 이런 기법이 다 먹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기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 시장이 정한 게 아니죠. 이거를 정형화를 시킨 거죠. 지금 상승장 때는 정형화를 시키면은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장 때 정형화를 하면서 만들었던 이 강의가 하락장 때 먹혔을까요? 하락장 때는 이 정형화라는 걸 다 깨부시는데 과연 이게 맞았을까요? 그래서 언제 들었는지가 중요하죠. 상승장 때 들으신 강의라면은 이거를 강의하신 분들 있죠. 지금 그걸 들으셨다면은 그분이 지금 하락장에도 인증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인증한지 알고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상승장 때 이렇게 했던 애도 하락장 때 다 입만 나불대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때 들은 강의를 지금 적용을 기법을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대응도 힘들 거고. 근데 만약에 하락장 때 강의를 만약에 들으셨다, 하락장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증을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버는지. 그러니까 인증이 되게,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사람이, 강의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느냐, 돈 벌고 있느냐, 그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매매를 하느냐, 그거를 보였느냐. 매매한 것만 보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 그게 정형화가 웬만하면 안 돼 있을걸요. 근데 정형화가 하락장 때도 정형화를 돼 있는 강의를 했다? 유연성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대응이라는 걸 말하지 않은 상태로 정형화에 대한 것만 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거 다 깨보셨을 텐데 아마 이번에.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뉴스 시황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뉴스나 시황적인 데에 더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이분은. 왜냐면은 기법이라는 게 이미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꽤나 들으셨으면은. 그럼 기법에 대한 공부 이제 그만하시고 뉴스 시황 쪽으로 시간을 쏟으셔서, 처음에는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야죠. 왜냐면은 시황이랑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형화처럼 기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시황하고 이런 거를 정형화처럼 뭐 이거를 알려준다, 뭐 한다, 방법, 그러니까 빠르게 익히는 방법은 알 수 있어도 기법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바뀌는데. 자, 근데 이 시황 잘 보세요. 이건 팁인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시황 보면은 트럼프랑 머스크죠. 정치 테마주 빼고. 그럼 큰 틀에 이미 잡혀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트럼프랑 머스크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도하셨다면은 아마 전체적인 시황 뉴스를 검색하실 때 트럼프, 머스크부터 아마 단어 검색이 나와야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기법을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그 공부하신 그 느낌 그대로 지금 이슈는 누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질문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직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매시간 체크하기 힘드시고, 그러고 나서 6시에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제 라이브를 복습하고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어떤 뉴스가 호재로 강했는지 잘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대한 매매일지, 그리고 네이버 뉴스를 아침 거부터 저녁까지 되돌아본다. 추가해야 할 부분, 디테일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복귀 잘하고 계시죠?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다 복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이버 뉴스를 아침 거부터 저녁까지 보신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 표시란 게 그냥 무작정 하나하나 다 본다 이거보다 제 생각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이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해야 될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딱 그게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매매를 하십니까? 뭐 스캘핑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스윙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단기 뭐 하루짜리만 하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 이거에 따라서 보는 뉴스와 효율성이 달라지겠죠. 스윙 같은 경우는 매일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는 전략을 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일일은 빠르게 매매를 할 것을 전략 짜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매매 전략을 하느냐, 복습 다 중요한데 지금 다 공부 보면 전부 다 복습이에요. 전략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하셔서 나는 내일 어떻게 매매할 거야, 혹은 나는 일주일, 혹은 나는 3일, 혹은 나는 A라는 섹터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야,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코인만 하시던 분이 이제 주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하셨고, 저는 리딩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런 걸 리딩이잖아요. 시드가 현재 1,500만 원에 1억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좋은데 하루 목표 수익률하고 1년 목표 수익률 질문이 제가 만들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혼자 정하셔야 돼요. 혼자 정하신다는 게 내 자신은 어떻게 이번 연도를 목표로 삼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투자하시는 분한테. 정말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억을 모아보시고 싶으시다면은 리딩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내 자신이 직접 스스로. 그거를 이제 저는 스스로 좀 많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뭐 트렌드도 말씀드리고, 시간 없는 분들은 제가 그 시간을 줄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는 거고, 제 뷰를 제가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뷰나 이런 생각들이나 뭐 테마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제가 1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죠. 이거는 리딩인데, 리딩은요 지금 취준생인 분이니까 어떻게 20대 지금 자라나는 새싹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의 돈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몇 년 뒤에 돈을 더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시가 베팅을 보신다는 거는 강한 종목을 한번 장초에 접근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에 이제 갭이 뜨는 거를 노리셔야 되거든요. 갭 뜨는 거. 그럼 이거를 하시려면은 매일매일 테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크기를 완벽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완벽히, 혹은 기대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종가 베팅, 이거 역시 지금의 이슈가, 현재의 이슈 또는 이어가는 이슈가 다음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매매고요. 단기 매매를 보셔야 되는 거고, 시간에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럼 이 공통점이 뭘까요? 테마에 대한 기대감과 크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좀 단기적인 거니까 하루 매매를 보시는 거거든요. 하루 매매를 보시는 거니까 차트도 그럼 보셔야 되고,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시가 베팅, 종가 베팅, 시간의 전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질문 뒤에 보면은 뉴스 기사를 걸러서 봐야 되냐, 아니면 선반영된 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시가 베팅, 종가 베팅, 시간의 전업을 왜 꿈꾸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전업을 꿈꾸고 계시는데 어떤 매매가 내 옷에 맞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를 정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맞는 매매는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야 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꿈꾸신다면 무조건 이슈랑 테마에 대한 경험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차트의 무기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서서 먼저 시황을 아셔야죠.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기서 종가 베팅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시황이나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만능이에요. 만능을 하시는 건데, 이게 과연 내 자신한테 맞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좋은 콘텐츠죠. 저를 이제 예전부터 좀 어떻게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비중에 대해서 고민이시죠? 예, 비중.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일단 질문 다 볼까요? 눌림에 대한 오케이. 조금 매수할 때 수익을 많이 눌리면 비중이 커질 때 손절. 네, 좋은 포인트. 자, 볼게요. 첫 번째, 비중을 기계적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예, 왜냐면 비중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늘리는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연스럽다는 거는 실패도 좀 해봐야 되고,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의 종목을 들어갔다. 그럼 2,000만 원 들어가면 마음 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막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매수를 조금 분할해서, 그러니까 비중을 만약에 1,000에서 2,000 정도로 늘리신다면 2,000이라는 걸 정해주시고 분할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자신 있는 섹터랑 테마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좀 더 한번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죠. 자신이 없는 섹터 테마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데는 안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바이오 급락 나오면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비중 적게 합니다. 저는. 근데 물론 뭐 시장이 바이오보라고 하면 바이오 비중 늘리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 바이오를 좀 적게 하고 다른 테마들의 비중을 높이죠.
이런 식으로. 자, 눌림 매매를 하다 보면은 조금 매수될 때는 수익이고 많이 눌리면서 비중이 커지면 손절. 이게 왜냐면 시장은 우리 개인들에게 수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왜 개인한테 수익을 줘야 될까요? 이거 자체가 종목이 조금 매수됐을 때 수익이고 많이 눌릴 때 비중이 커진다. 많이 눌릴 때면은 당연히 비중이 커지면 손절 나가죠. 왜냐면 시장은 수익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할 공간도 주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많이.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많아요. 종목 조금 매수됐을 때 수익인 경우 많아요. 그럼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절하면 됩니다. 왜? 시나리오는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애가 다시 돌아오면은 또 여기서 또 시나리오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비중이 매수가 되잖아요. 전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면 진짜 모든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생각한 비중이 되면 손절 나가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앞서 이거예요. 이거 시장은 개인에게 수익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매수 공간을 다 줬다는 거거든요. 혹은 매수 공간이 오지 않았는데 매매가 들어갔든지, 계획이랑 다르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매수가 되면 긴장해야 됩니다. 손절 가능성이 무조건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손절할 가능성이 높은 게 시장이 나에게 기회를 줬을 이유, 그것 때문이다. 시장이 기회를 준다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와 매도 타점이 너무 어렵습니다. 매도 타점을 정하지 마세요. 하락장, 횡보장의 매도 타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고수분들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갭 뜨면은 팔아버립니다.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엄청난 하락 추세인데. 그래서 매도 타점을 정하지 마시고, 그러고 저는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제 매수 타점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하시는 1번 방식이 저는 지금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번 방식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유망한 테마, 그러니까 이 매매에 대한 중요성, 1번에 대한 중요성은 결국 테마에 대한 인지입니다. 테마와 이슈에 대한 크기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파악하시는 거에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의 폭과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세워지실 거니, 이 계획. 그래서 매도에 대해서는 손절 말고는 매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번을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 질문 되게 많았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한 가지로 합해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세 번째는 2차 전지 분석해주세요. 2차 전지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의미합니다. 왜냐면요. 왜 무의미하냐면 에코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분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디에 물려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꼭대기 펜트하우스 막 이 위에 막 엄청 펜트하우스 있다. 근데 비중을 다 들어갔다. 그럼 답이 없죠. 이거는 이때 추천한 놈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산업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는 뭐 2차 전지가 뭐 끝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텍사스에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텍사스가 공화당 지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지역구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버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0으로 가진 않습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시장이 판단하는 거는 이 트럼프 시대, 지금의 미국 전 세계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호재를 갖고 있느냐, 혹은 기대감을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대감 없죠. 기대감 없어요. 아직은 나온 게 없죠.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이건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산업 전체로 보기에는 트럼프 시대에 뭐 더 악재가 없으니까 변화할 게 없다라고 나오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하는 일부 강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내용들은 다 그 개인의 생각이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돼봐야, 그래야지 이제 만약에 시장 입장에서 생각보다 시장이 보여준 하락보다 생각보다 산업이 괜찮고 섹터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뭐 2차 전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하는 건데, 근데 2번 볼게요. 정말 시장의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아무 이슈 없고 아무 얘기 없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횡보해야죠. 그러므로 지금 시장의 기대감, 어떻게 트럼프 시대에서 이야기를 해주느냐를 먼저 보고 나서 전략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만약에 많이 물리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이런 매체부터 끊으세요. 왜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누군가가 올바르게 했다면 2차 전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물렸을 겁니다. 이런 인간들 있죠. 2차 전지 말하고 바이오 산 놈, 이런 놈들. 이에 지수 뭐 조금 상승한다고 뭐 2차 전지 뭐 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들, 유튜버 뭐 설명충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2차 전지를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을 안 보려면 2차 전지 많이 물리신 분들은 유튜브부터 일단 끊으시고, 제 생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것만.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 뭐 뉴스라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죠. 제 생각엔 트럼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번 급락장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네프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프콘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거고, 이게 요즘 많은 주식하시는 많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이제 가르치시거나 혹은 뭐 좀 주식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혹은 뭐 경제 재테크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저만의 컨텐츠로 지금 시장에서 저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1월 13일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예전처럼 막 강의를 막 해서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매일 라이브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 지금 시중에 나온 것들과 좀 다르게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 저는 이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번 급락장에 많은 도움 받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혹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혹시나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원래 빠르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 늦게 간 이유가 급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F 회사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하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저는 2년짜리 계좌 인증할 겁니다. 동영상으로. 근데 이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제가 여기 회사를 나왔어요. 안 맞아갖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급락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원래 이거를,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제 입장에서 이 회사를 나왔을 때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하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공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가서 저의 수익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제가 이걸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제 거를 들으셨던 분들이 급락이 나오는 장세에서는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못 오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다 어쨌거나 제가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그냥 무료를 좀 길게 하자라고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결정을 변경을 하는 거에 많은 의견들이 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의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제 거에 넘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그래서 급락장에 막 떨어질 때 많은 매도하지 마시고 되게 뭔가 리스크 매도만 하시고 절대적으로 지금 멘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드리고, 제가 테마에 대한 것도 매일매일 제가 잠도 안 자가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주식독설가 선배님 통해서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와 주시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도 힘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든 제가 뭐 한마디라도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는 급락장이 저는 끝났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계속 몇 달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료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런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왜냐면 각자 다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분들 또 가서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처럼 저를 좋게 봐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같이 아마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사라지니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료 유튜브로도 뭐 이것저것 많이 일단 배경식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